안녕하세요. 백은영입니다. 전청조 씨의 이 사건, 저희 기억 속에는 서서히 잊혀져 가고 있는데요. 아직 법의 심판은 좀 더 시간이 걸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전청조 씨의 경원 이모 씨의 4차 공판이 열렸습니다. 계속 공판이 열리고 있습니다. 왜냐면 전 씨와 이 경원 이모 씨가 공범이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증인들, 증거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법원에서는 좀 신중하게 판단을 내리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공판에서 정말 너무나 어이없고 실소가 나올 법한 이야기들이 나와서 많은 분들을 분노케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 전청조 씨가 굉장히 유명한 탑스타와 자신이 연인 사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다녔나 봅니다. 그 상대가요, 누구냐면 국민 여동생 아이유와 내가 사귀었다라는 또 허언을 날렸다고 합니다. 진짜 어이가 없죠. 근데 이 얘기가 어디서 나왔느냐? 이번 4차 공판에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날 공판에는 이 남현희 씨의 조카가 증인으로 출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남현희 씨의 조카와 전청조 씨의 경호원이 한때 연인 관계였습니다. 그것도 남현희 씨의 소개로 두 사람이 교제를 했다고 합니다. 남현희 씨는 도대체 무엇을 믿고 자신의 조카와 전청조의 경호원과의 다리를 놨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자, 이 경호원 변호인 측이 한때 연인이었던 남현희 씨의 조카 A 씨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전청조가 유명 가수인 아이유와 동거했던 사이인데 아이유가 사는 아파트로 이사 가려고 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A씨, 나는 언급된 아파트가 고가의 아파트라고만 들었고 300억 원대 집인데 선입금하면 10% 할인돼서 10억 원을 아낄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 전 씨가 이 경호원에게 아이유와 친밀한 관계다. 남현이와 남현이 딸이 아이유를 좋아해서 아이유 공연 VIP석에 데리고 갈 것이니 티켓을 구입해라 라고 지시한 사실을 알고 있느냐 라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러자 이 A씨 뭐라고 얘기했느냐. 그 얘기를 듣고 한때 연인 관계였던 전청조 경호원에게 유명 연예인 콘서트 티켓은 휴대폰으로 예매 못한다. 그냥 해볼 수 있는 데까지 해봐라. 이렇게 말했다. 그렇다면 이 전청조 씨의 조카 A씨는 왜 법정에 나와서 이런 얘기 듣느냐. 한때 연인 관계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씨가 즉 경호원이 한 이야기들을 많이 알고 있고 또 그렇다 보면은 전청조의 이 사기에 대한 이야기들을 A씨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 A씨의 증언이 좀 객관적일 수 있다라고 판단해서 부른 것 같습니다. 즉 경호원에게 유리한 증언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A씨라고 생각해서 부른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뿐만 아니죠. 남현희 씨도 경찰 조사에서 전청조가 아이유와 사귄 적이 있다. 유명인의 인맥을 과시했다라고 진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청조가 아이유를 언급하면서 사기 행각을 벌인 것도 지금 의심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아이유 씨까지 하긴 뭐 별의별 사람 다 지금 자기 인맥이라고 과시를 했으니 그럴 법도 합니다. 자, 뿐만 아니라 이 경호원은 뭐라고 얘기했느냐. 나는 전청조에게 가스라이팅을 당했다. 전청조의 노예처럼 지시에 따라 움직이면서 모든 일을 했다. 전청조에게 심리적 지배를 받았다. 그 마음이 여전하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이 같은 두려움을 이야기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전청조가 현재까지 얼마만큼의 돈을 뜯어냈느냐. 전청조가 지금 뜯어낸 돈은 현재까지 밝혀진 것만 27명에게 30억 원이 넘는 돈을 뜯어낸 것으로 그렇게 밝혀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날 공판에서 또 더 황당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전청조의 이 얼마나 생각 자체가 삐뚤어져 있는지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지가 드러납니다. 아직까지 정신 못 차렸다. 이런 이야기들이 이 법정 안에서 흘러나왔습니다. 탄식이 흘러나오고 혀를 차는 소리도 나오고 전청조가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지금은 돈이 없어서 피해자들에게 피해 변제를 하고 싶어도 돈이 없다. 하지만 아직까지 대중들의 관심이 나한테 있기 때문에 옥중에서 책을 쓰고 책이 판매가 되면 그 대금으로 피해자들에게 피해 보상을 하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전청조가
인터뷰를 한 거. 왜 인터뷰를 했는지 궁금하잖아요. 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했습니다. 전청조가. 남현이하고 결혼하고 싶어서 인터뷰를 했고, 또 남현이가 공인이라서 알려지기 전에는 길거리에서 손을 잡고 다니는 것을 회피했기 때문에, 알려진 다음에는 손을 잡고 다니자라고 허락했기 때문에 그거 하나만 보고 인터뷰했다. 즉 남현이하고 당당하게 거리에서 손을 잡고 다니기 위해서 인터뷰를 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전청조 정말 어이가 없죠. 그리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게 전청조의 아버지입니다. 이 아버지가 말이죠, 크게 보자면 바로 이 사람입니다. 이 얼마 전에 구속이 됐습니다. 전청조의 아버지는 전청조보다는 적은 금액입니다. 16억 원대 사기 행각을 벌이고 도피 행각을 벌였는데 2018년도 2월에 천안 지역에서 부동산을 매입해 주겠다면서 피해자들을 속였습니다. 13억 원가량을 뜯어내고 지인들에게 약 3억 1천만 원을 빌린 다음에 잠적했습니다. 피해 금액만 16억 1천만 원. 2018년과 지금은 또 금액 자체가 다릅니다. 이 같은 범행이 드러나자 5년 동안 도피 생활을 이어왔습니다. 그러다가 지난달이죠. 25일 날 전남부성 벌교에서 긴급 체포가 됐는데, 이 긴급 체포가 된 이유가요, 어떤 공인중개 사무소에 몰래 들어가서 휴대전화를 훔쳐서 달아나다가 잡혔습니다. 정말 한심합니다. 한심해. 정말 아빠와 딸이 어쩜 이렇게 하는 짓이 비슷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재판부는 휴대전화 절도, 그리고 16억 원의 사기, 이런 것들 병합해서 심리를 하기로 했고요. 또 그리고 전창수는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꿰어냈을까요? 전청조와 수법이 비슷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전청조가 이 아버지 전창수의 수법을 그대로 모방했다라고 보이는 게, 전창수는 자신을 수백억대 자산가로 소개를 하고 다니면서 피해자들에게 접근을 했습니다. 명품 시계, 피부과 시술, 고급 외제차 등으로 재력을 과시하고 사람들에게 자신이 돈이 많은 것처럼, 자신이 권하는 투자를 하게 되면 마치 자신처럼 살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꼬드겼습니다. 전창수는 딱 자신의 타깃으로 딱 삼은 피해자들이 있으면 이 주변인들의 평판 동원하고요. 그리고 법인활동 같은 명목으로 자신이 엄청난 능력이 있는 사업가인 척 그렇게 위장을 했습니다. 그 아빠의 그 딸. 이게 사기꾼도 DNA가 흐르는 건지 어떤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남현희 씨가 최근에 입장을 밝혔습니다. 남현희 씨는 지금 구속된 상황이 아닙니다. 전청조 씨의 사기 사건에서 참고인 정도입니다. 경찰 조사를 지금까지 계속 받고 있습니다. 1월까지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경찰 조사에 엄청나게 협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전청조와 전창수 사기꾼 부녀가 구속되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나는 절대 공범이 아니다. 사기꾼으로 기사화하지 말아다오. 너무 억울해서 경찰에 제출한 모든 증거를 공개하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공범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 이렇게 남현희 씨는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청조 씨 아직 사건 끝나지 않았고요. 수많은 피해자가 있습니다. 하지만 전청조가 나는 아직까지도 대중의 관심을 받고 있으니 책을 써서 피해 금액을 갚아보겠다 라고 말하는 이 발상 자체가 우리랑은 완전히 DNA가 다른 사람으로 보입니다. 한심한 전청조. 이렇게 전청조 씨의 이야기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렸고요. 지금까지 저는 백은영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신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